먼저 더 자세한 뉴욕 증시 시황과 주요 이슈들 알아볼게요. 뉴욕일보 경제부 김태수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그래도 완만한 상승세를 다시 보여준 것 같은데요. 금요일장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증세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루 만에 투자자들의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는 못 올릴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뭐냐면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반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가 의회의 벽을 넘기는 이게 만만치가 않다. 이제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건데, 증세가 이루어지더라도 세율 인상폭 자체가 어느 정도 조정이 돼서 축소가 돼가지고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평가가 된 거죠. 근데 이걸 또 뒤집어 보면은 만약에 강행을 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지금 부자들 같은 경우에 미국 주식시장에 한 25% 정도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전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한국 시장을 예를 들면은 만약에 삼성전자가 한국 시장에 한 20%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팔겠다. 이제 이런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그 흐름을 좀 잘 지켜봐야 될 필요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신이 좀 이슈가 좀 있었죠. 존슨앤존슨이 지금 부작용 때문에 잠정적으로 좀 사용을 중단해라 이렇게 지금 명령이 내려졌었는데 800만 명 이상이 지금 맞았는데 그중에 15건의 사례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금요일 기준으로 3명이 사망했고 7명은 치료 중이고요. 5명은 퇴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제 다시 그 부분을 중단했던 부분을 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안도감이 형성되는 모습이었고, 경제 지표가 지금 굉장히 좋게 나왔죠. IHS 마켓에서 4월달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예비치를 발표를 했는데 예비치를 나왔는데 전월 3월달 거 확정치가 59.1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전망치가 60.5였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능가해가지고 지금 그것보다 훨씬 증가한 60.6을 기록을 했습니다. 2007년도 5월 이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또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를 크게 넘겨가지고 20.7%나 급증을 했는데 이건 역시 2007년도 금융위기 시절 이후에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매크로 지표는 나쁘지 않게 잘 나와줬는데요. 그럼 이제 특징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또 출렁임이 크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산업별로 보면은 자동차, 항공, 은행 산업들이 2~3% 정도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정보 기술 쪽하고 소프트웨어, IT 기술 산업들도 1% 중반대 상승을 보였고, 레저 용품하고 주택 내부재 산업이 이제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굉장히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1%대 상승을 했는데 1분기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지금 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모든 악재들을 좀 물리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미국 상원의원 2사람이 나서가지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장치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걸 해소해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안전규제 당국에 좀 그런 압박을 가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투자자산의 가치 하락 그리고 정치권의 어떤 압박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의 실적을 낼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텔이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인텔이 지금 최근에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고 있는데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왔어요.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최고 경영자가 나서가지고 최근에 어떤 글로벌 반도체 칩 부족 사태 이런 것들이 앞으로 2년은 더 이어질 수 있다. 그 배경에는 노동시장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은 노동시장에서 이제 직장을 이탈했던 사람들이 정부에서 지원금도 나오고 실업급여 수당 같은 경우에도 300불이나 추가돼서 더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직장으로 빨리빨리 복귀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더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도 앞으로 더 공급 부족 사태가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이너스 5%나 상승했던 모습이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도 전망치에 좀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마이너스 2%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스냅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훨씬 넘어서 또 실적을 내놨기 때문에 7%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재무부에서 증거를 잡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돈 세탁 용도로 가상화폐를 사용을 하고 있던 거를 갖다가 증거를 잡았다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이제 본격적으로 기소를 하겠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가 지금 보면은 아주 짧은 뭐 한 30분 사이에 10% 이상 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여기에다 또 여러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또 좀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죠. 특히 이제 블랙스완 저자인 나심 탈리버 같은 경우에도 이게 폰지 사기랑 똑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장의 불안 심리를 더 부추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 살펴봐야 할 텐데 FOMC 회의도 예정돼 있죠. 네, 이번 주에 좀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습니다. 보면은 증세 관련된 논란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소득세 관련해가지고 이제 했기 때문에 기업들의 세금, 기업들의 어떤 수익을 줄일 수밖에 없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세금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쭉 이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준비하고 있는 뭐 체전세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계속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월요일 날 테슬라가 있고 화요일 날 구글, 3M,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이 있고요. 수요일 날 애플, 페이스북, 보잉 이렇게 있고 목요일 날로 넘어가면은 아마존닷컴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CNBC에 따르면은 지금까지는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에 86%가 기업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스타트 끊을 때 지난주에 봤듯이 은행주들이 어떻게 움직였냐를 보면 은행주들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 발표 시즌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0.16%인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가 되더라도 그게 곧바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국면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들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실적 발표하기 전에 기대치에 의해서 매수를 했다가 실적 발표하면 수익 실현하는 매물도 꽤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 대형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환경에서 좀 수혜주로 구분이 됐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백신이 접종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혜가 줄어들었을 경우를 예상을 했을 때 과연 2021년도 실적도 지난해와 같이 그렇게 큰 상승폭을 가져올 수 있는가를 아마 평가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어떤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할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이 되고 또 앞으로 기대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 실적이 오르는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이 이제 FOMC 회의가 있으니까 당연히 또 연설을 합니다. 27일하고 28일 날 FOMC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28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에 이제 파월 의장이 나서서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되죠. 시장에서는 크게 무슨 뭐 정책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은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 지표들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좀 더 커지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방어를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듣기를 원하게 되고요. 다만 총재들 중에서 그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 중에서 한두 명이라도 올해 안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시장의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들 관련해서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6.3% 정도 상승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목요일 날은 주간 실업수당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나오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조금 더 하락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워낙 예측 불변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체크해야 할 포인트까지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김태수 기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